81페이지 관동별곡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중림에 은거하고 있었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지음을 맡기시니 어와 임금님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연춤은 달려들어가 경회남은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오니 관찰사 신표가 앞에 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하게 여기로다.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외로운 신하가 한양을 떠나매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잘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궁왕 대걸터에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니 천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위의 풍채를 다시 하니 볼 것이냐.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교적 충사상 근거 어디?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소양강 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이고 영군지정. 외로운 신하가 거국에 백발도 많기도 많다. 우국지정.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연군지정. 이런 부분들에서 유교적 충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쓴 작품이다.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관동 800리의 방면이 방면지 임의 줄임말이고 관찰사 인물하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 확인 가능하고요. 고사나 과거의 사실과 관계된 구절 어디?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위의 모습을 다시 하니 볼 것이냐 라고 하면서 중국 회양에서 급장위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풀었던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연상작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 나타난 부분 어디? 연상작용에 의한 어디? 누가 소까지 했었는데.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소양강은 한강으로 흘러들고 한강은 한양에 있고 한양에는 임금이 있네. 연군지적. 그리고 삼각산 제일봉에 함하면 베르로야도 마찬가지. 삼각산은 북한산인데 북한산은 한양에 있고 한양에는 임금이 있네. 임금이 그립다. 그래서 두 부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객관적인 경치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우선 답은 5번이에요. 5번이 틀린 이유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와라고 하면서 영탄법 사용해서 정서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고요. 객관적인 경치 묘사 없습니다. 지금 서사 부분이기 때문에 부임지로 가는 이동 경로 부분이에요. 주변 풍경 바라보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행문 있잖아요. 기행 가사든 기행문이든 전부 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보는 걸 쓰는 거지. 그래서 주관성이 강화되어 나타나요. 객관성보다는. 2번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계절 변화 없습니다. 시점 이동 없고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내용 전개 없고요. 글쓴이의 관점 변화 없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 전개하고 있습니다. 3번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자료를 준비할 때 적절하지 않은 장면. 글쓴이가 나란 일을 걱정하며 밤을 새우는 장면 어디? 어디서 확인 가능해? 글쓴이가 나란 일을 걱정하며 밤을 새우는 장면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동주밤 겨우새와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밤샜다고 나와 있죠? 이 부분 근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글쓴이가 한양을 떠나서 부임주로 향해 가는 장면 어디?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있다. 경회남문을 통해서 여기 지금 한양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 치악, 소양강, 동주, 회양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양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꿈속에서 급장유를 만나 반가워하는 장면. 급장유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 안 나와 있죠. 급장유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어. 왜? 급장유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그치, 회양. 회양이라는 이름이 중국 회양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연상되는 거예요. 회양, 중국 회양이랑 똑같네? 회양에는 옛날에 급장유가 있었는데 하면서 연상작용에 의해서 급장유를 떠올리는 것이지 이 부분은 꿈속에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3번. 글쓴이가 전원에 은거하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장면은 어디?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글쓴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장면은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물며 베리로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4번 서사 1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과감한 생략을 통해 내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거는 지문 해석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너네 이거 있잖아. 문학 같은 경우도 비문학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근거 확인해줘야 돼요. 어느 부분인지. 이거 너네가 기계가 됐으면 좋겠어. 사람이 아니라 문제 푸는 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문과 진학할 거면 나한테 따로 얘기하시고요. 그거 아니라 국어가 결국 너네에게 도구라면 기계가 되도록 하세요. 5번 다음 구절에 드러난 글쓴이의 정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연하고질. 다른 거 하나 더 쓰면 뭐라고 쓰면 돼? 내가 2개 알려줬잖아. 연하고질이랑 천석 비슷했어. 천은 비슷해서 천석 고황. 천석 고황. 천, 샘, 석, 돌. 샘과 돌이 자연을 의미하죠. 대유법 사용되었고 고황은 고질병이라는 뜻이었죠.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얄패셨다.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니 관찰사 신표가 앞에 있다. 그냥 관찰사를 임명받은 것만인 거죠. 여기서는 우국지정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겠고요.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인고 영군 지정.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간정에 오르니 밤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전전반측. 급장유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이냐 선정에 대한 다짐. 기억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요. 궁왕대걸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1번 글쓴이는 국왕대걸터에서 오작에게 왕조의 흥망이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말하고 있다. 1번 서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말하는 대로 물어보고 있어. 물어보는 것도 말하는 거의 일종이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여야 하거든요. 여기서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어요. 까마귀 카치야, 너는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는 아니 모르니? 너는 모르겠지, 너는 자연이니까. 근데 인간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흥하고 망하고 한단다. 그래서 나는 인생 무상을 느껴. 나라가 망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답은 1번. 오작은 자연계의 존재이고 글쓴이는 인간 세계의 존재이므로 맞고요. 이는 자연과 인간이 소통이 가능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맞죠?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법이 뭐야?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까마귀까치에게 말을 건넨다는 얘기는 까마귀까치를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처럼 사람처럼 대우한다는 거거든요. 의인법 있습니다. 글쓴이의 정서는 인생무상 맥수지탄 확인했었고요. 유사한 정서 500년 도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영웅은 간 곳이 없구나. 아, 태평성대가 꿈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려 궁궐터에 가서 고려 왕조 멸망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조였습니다. 니은의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급장유의 모습을 이거는 답은 몇 번? 1번. 나도 급장유와 같이 선정을 베풀겠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가명 아니 일이 없고 시절이 3월인 때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돌길에 막대를 짚어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에 옥 같은 용의 꼬리 섣돌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까지 자욱하니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니까 눈이로구나.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허공에 솟았더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구나.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여산 진 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와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서있거든 솟지를 말거나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동해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듯 북극을 꿰고 있는 듯
높구나 망고되어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느냐. 8번 보기와 같은 과정으로 감상하였을 때 글쓴이가 다짐했을 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소재가요. 은, 옥, 눈, 부용, 백옥 이런 소재들이 사용되었고 여기선 전부 다 백색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백색은 어떤 의미? 성스러움과 고결, 승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글쓴이의 지위, 글쓴이의 다짐과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보래요. 그랬을 때 속세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살고 싶다. 이거는 뭐가 어긋나? 지위가 어긋나 버리죠.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응가하고 싶다. 얘는 뭐 때문에 안 돼? 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주제 벗어났어요. 우선 주제. 여기서는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제 벗어나는 건 아무리 복이랑 연결시켜서 맞는 것처럼 보여도 주제 벗어나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청렴결백한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 얘는 선정에 대한 다짐도 있고 나라 걱정하고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했을 때 답은 3번이겠네요. 지금껏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깨끗하게 잊고 살겠다. 주제 벗어났습니다. 이런 내용 없어요. 성현들의 고결한 가르침에 따라 학문 수양에 전념하겠다. 학문 얘기도 없습니다. 주제 벗어났어요. 9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다른 대상과 견주어 드러낸 구절은 몇 번? 3번이죠. 여산은 중국의 여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이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중국 여산을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10번 본사 1-3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봉우리들을 의윤한 거 어디 있습니까? 산봉우리들을 의윤화한 거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네, 혈망봉이 외롭다 그러고 망고대와 혈망봉이 하늘에게 무슨 말을 한대요. 그리고 망고대와 혈망봉을 너라고 인칭대명사를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산봉우리들을 의인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공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공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는데요? 공간의 이동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너네가 이걸 틀릴 줄 알았어, 얘들아. 왜냐하면 너네는 생각보다 지문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배경지식을 진짜 많이 활용을 한다? 근데 본인이 배경지식을 활용한다는 생각조차 안 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사 1-3의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본사 1-3 어디에 있습니까? 진월대예요. 진월대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요? 안 옮깁니다. 진월대에서 1-3은 진월대에서만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문제 치사하죠. 문제가 치사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문제 유형에 빠지는 것 자체가 바보야. 이미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빠지지 마세요. 문제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배경지식 활용하지 마세요. 대신 여기서는 대상을 묘사하는데 뭐에 따라 대상 묘사하는 거야? 시선의 이동은 가능해요. 진월대에서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산봉우리는 막 나는 듯이 보이고 또 어떤 산봉우리는 뛰는 듯이 보이고 어떤 거는 부용을 꽂아놓은 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봐요? 망구대와 혈망봉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다라고 하면 그건 맞습니다. 공간은 이동하지 않아요.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대구는 뭐 많이 사용됐지? 뭐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밑에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대조되는 거 어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대조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동명을 박차하는 듯, 동해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듯 동적 이미지죠. 북극을 꿰고 있는 듯 뭔가를 지탱하려면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적 이미지예요. 자연물이 임금에 빗댄 비유적 표현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임금에 빗대고 있죠.
1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만폭동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관념은 만폭동 폭포입니다. 보조관념은 무지개는 만폭동 폭포, 용의 꼬리는 만폭동 폭포, 소리는 맞아요? 소리는 아니죠. 그냥 만폭동 폭포가 내는 소리예요. 소리가 곧 만폭동 폭포가 아니라 심리는 아니죠. 심리 또한 만폭동 폭포의 소리가 심리까지 퍼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심리가 곧 만폭동 폭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2번이네요. 소리와 심리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대구법, 은유법, 직유법 사용되는 거 그때 다 찾았었고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특히 근경은 시각, 원경은 청각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자의 태도는 대상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12번 B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B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 혈망봉과 망고대의 지조와 절개를 충절을 뭐 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세상에 너 같은 이가 또 있을까?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뭐를? 충심, 절개, 지조 이런 걸 예찬해요. 절대 굽힐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는 이미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저 산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이 좋다라는 거죠. 강호 한정, 자연 친화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대추 열매 붉게 물든 골짜기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별을 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 다니느냐. 술 익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니 술을 아니 먹고 어찌하겠느냐. 이것도 전에 했던 시고요. 얘 같은 경우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과 풍류라고 주제 찾았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새가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아직도 아니 일어났느냐. 언덕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농사 지으러 가자라는 거죠. 근면한 농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이 적적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 평시조 한 잎에 한 수에 백운이 절로 존다.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리있다 하리요. 초가집에서 혼자 시 읊으면서 풍류 즐기고 있죠. 그래서 얘 또한 뭐예요? 강호 한정. 내가 시조를 읊을 때 반응해 주는 건 뭐밖에 없어? 구름. 흰 구름만 내 노랫소리, 내 시 읊는 소리를 듣고 같이 이제 졸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강호 한정 확인 가능합니다. 1, 2, 3, 4번 그냥 다 걸러지네요. 비슷한 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3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네. 답은 5번입니다.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춘풍 다 보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너 혼자 피었느냐. 아마도 높은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그렇게 좋아? 13번 기억의 너가 가리키는 구체적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의 너는 누구야? 망고대 혈망봉. 추가 설명 필요 없겠고요. 이거는 해석시킬까? 알겠어요. 개심대 다시 올라. 말 되게 잘 듣지. 원래는 시키고 싶지만 시계를 봤는데 어차피 시킬 수가 없었어. 시키면 시간 초과할 것 같아서. 개심대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12,000봉을 분명히 충분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훑어내어 인재를 만들고자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 생길 때, 이 세상이 생길 때 자연이 되었마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었겠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사 뜻이 있기도 뜻이 있는 것 같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떤 의도를 담고 만든 것도 같구나. 뜻이 있기도 있는 것 같구나.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그 누구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한단 말인가. 어와 저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오르지 못하니 내려간다고 괴이하겠느냐 이상하겠느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내려 푸른 바다에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14번 이 글에 나타난 여정과 글쓴이의 정서 변화로 적절한 것은 우선 여정에서 빠져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어디? 비로봉 상상두는 여정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거 빼시고 그러면은 여정은 계심대에서 활용소 이렇게만 이동하고 있어요. 정서 보면은 저기운 훑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다 하면서 본사 1-4에서는 우국지정 나타나고요. 본사 1-5에서는 공자의 호연지기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1-6에서는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애민정신, 선정에 대한 다짐이 드러나 있어요. 답은 1번. 15번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심대에 올라가 금강산을 한눈에 헤아리는 모습 맞고요. 이거 문제 너무 쉽다. 답은 2번이네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6번 보기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이 깊은 구절은 정비석의 산정무한이라는 얘는 수필이에요. 기행수필입니다. 기행문인데 이것 또한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쓴 기행문이야. 돌이켜 생각건대 해발 6,000척 되는 그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나 봐. 거기에 다시 신장 5척, 내 키 5척을 더하고 오연히 저립해서 당당하게 서서 만화청봉을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였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높은 산에서 내 키까지 더해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들을 내 발밑에 꿇게 한 것 같은 그런 당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은 천군만마에 군림하는 개선장군보다도 교만해진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 느낌이야. 답은 몇 번일까요? 유라 몇 번이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아, 하나 찍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3번이요. 잘못 찍었어요. 승주야 너는? 저도 3번이요. 잘못 찍었네. 태연아 잘 찍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인데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 이런 경지를 호연지기로 연결시키면 돼요. 호연지기. 노나라가 날 품기에는 너무 작아. 천하가 너무 작아. 내가 천하보다 훨씬 더 뛰어나 라는 태도잖아요.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나타나는 거 4번밖에 없어요. 1번에서는 태도가 없어요. 복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그냥 그 금강산의 산봉우리에 있는 맑고 깨끗한 기운만 얘기하는 거니까 태도가 없고 2번에서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시야. 얘도 그냥 와 대단하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화제의 태도는 없습니다. 태도를 찾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감탄, 영탄적 태도가 드러나 있겠죠.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해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지 이런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4번이 가장 당당함이 나타나고 있고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이건 그냥 뭐야? 묘사. 물기를 구불구불한 그런 물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번 보기는 본사 1-4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이거는 내가 해석하면서 흘리듯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너네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 할 때 동명을 박차하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이 부분에서는 내가 분명히 정적, 동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4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라고 하면서 흘리듯 넘어갔어요. 혹시 뭐인지 기억해요? 쓴 사람. 정적인 모습을 뭐로, 동적인 모습을 뭐로. 이거 쓴 사람 있어요? 안 썼어? 현민이 너 썼어? 안 썼어? 쓴 사람 아무도 없어? 정적인 모습을 형용, 동적인 모습을 태세예요. 1-4에서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시야 라고 했을 때 형용은 그냥 그 모습 그 자체 하면서 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태세는 그것이 뿜어내는 기운 같은 거라고 했어요. 뿜어내는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이거 많기도 많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크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태세는 약간 동적인 이미지, 형용은 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계십니다. 이 출제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 18번 다음은 서사의 일부분이다. 기억과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 구절은 기억. 저기운 훑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어떤 태도, 어떤 정서? 우국지정 답은
2번이겠죠? 1번은 뭐? 연군지정. 3번은? 얘는 정서라기보다도 그냥 행동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밤을 샜 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전반측 가능하고요. 4번은? 연군지정. 5번은? 선정의 포부. 선정에 대한 다짐. 19번. 니은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 니은. 저지위. 뭐야? 호연직이죠? 난 근데 그게 궁금하지 않아. 호가호의가 뭐예요, 유라? 승재야, 호가호의가 뭐예요? 윤서야, 호가호의가 뭐예요? 예서야, 뭘까? 되게 엉뚱하게 찍었다. 호가호의. 현민아, 호가호의 뭐야? 태연아, 너 알지? 정말 몰라? 나는 진짜 항상 느껴요. 너네의 무식함이 정말 나와 정말 수준이 안 맞는다라는 걸 늘 느껴요. 호가호의 근데 중학교 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지조차 못했어요? 호의호식은 들어봤어요. 그치? 네가 호의호식 하고 있으니까 너의 일상생활이잖아요.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으니까. 호가호의는요. 앞에 있는 호가 여우호자예요. 뭔데? 아, 그렇다고요? 뒤에 있는 호자는 호랑이 호자예요.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잘난 척하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호가호의라 그래요. 주변 친구 중에 호가호의하는 친구들 있어요? 일진 등에 업고 막 같이 그 꼬봉인데 막 다른 애들한테는 잘난 척하는 그런 애들 없어요? 없다면 다행이네요, 아이들아. 그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호가호의. 동병상련은 알죠? 네. 뭐야? 같은 처지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거. 가렴주구. 가렴주구는요. 가혹하게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가혹하게 백성들을 수탈함. 곡하가세는요? 모르겠지. 호가호의를 모르는데 곡하가세를 어떻게 알겠어. 여기서 너네가 한자성어를 안다 그러면 호가호의, 곡하가세, 가렴주구, 호연지기. 다 알아야 되네요. 동병상련은 너무 쉬워서 당연히 알 테니까. 이 중에서 근데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거는 곡하가세랑 호가호의예요. 곡하가세는 왜 출제가 되냐면 어려워서 출제가 되고요. 애들이 모를 것 같아서 출제가 되고요. 기억했다가도 얘는 금방 까먹더라고 애들이. 그리고 호가호의는 워낙 중요해요. 그냥 자주 나오는 거라 중요하고. 곡하가세는 나는 이걸 보면 김지하가 항상 떠올라요. 김지하 시인. 김지하 시인이 뭐 했다 그랬어 내가? 살아계십니다. 사람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하 시인이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 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민주화 항쟁 투쟁을 해서 감옥에 붙잡혀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바뀌고 하면서 풀려났어. 풀려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에 박정희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박근혜 캠프에서 같이 박근혜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김지하예요. 그래서 김지하 시인을 우리는 곡하가세의 가장 대표적인 나 이거 근데 참 결석한에 있어서 유튜브 올릴 건데 이거 잘못 올라가면 나 명예훼손 아니야? 이거 알아요. 아무 떠는 거. 이거 나 편집 못하는데 잘라요. 이거 안 끊고 해가지고 끊기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라면 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면은 굽혀요.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라든가 자신의 학식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굽히는 것.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곡하가세라고 합니다. 곡하가세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20번 A2의 현대어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역력히 헤어하니 분명히 헤아려 보니 B. 천지 생길 때, 천지가 생겨날 때 C.
자연이 되었마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D. 내려감이 고의할까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랴. 답은 5번이네요. 다 살려내려무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꽃 아니고 풀. 풀을 살리라고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백성. 백성한테 명령해요? 백성 보고 백성을 살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 나 자신에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3.15를 내려서 다 살려내라. 누가 3.15를 내려야 돼? 천년노룡이죠. 천년노룡이 용이 승천해서 비를 내려서 시든 풀들을 다 살려라 라는 건데, 이 천년노룡은 중위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활용수의 물길이고 다른 하나는 뭐 화자 자신이라고 했어요. 결국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자기 자신이라고 봤을 때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스스로에게 강하게 다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